안녕하세요. 은퇴 후 새로운 시작. 많이들 생각하고 계시죠? 네, 그렇죠. 기대 반, 걱정 반이실 겁니다. 네.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 브라보 마이라이프 기사, 카드뉴스, 은퇴 후 재취업, 피해야 할 일자리 유형, 이걸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. 아, 그거 저도 봤어요. 꼭 필요한 내용이더라고요. 맞아요. 퇴직하고도 뭐라도 하고 싶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좀 필요해서 일자리 찾으실 텐데, 근데 이 기사를 보니까 어떤 일은 오히려 안 하는 이만 못하다, 뭐 이런 경고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단순히 일자리가 있다는 것만 보고 털컥 결정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큰 경우들이 있죠. 그렇죠.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뭘 피해야 하나 이걸 넘어서 은퇴 후의 삶에서 일이 어떤 의미인지 또 왜 어떤 기회들이 달콤해 보이지만 위험할 수 있는지 그런 걸 좀 깊이 얘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. 좋습니다. 특히 은퇴기에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건강, 가족, 뭐 이런 다른 중요한 가치들이 많잖아요. 네네. 기사에서 지적하는 유형들이 딱 그런 가치들을 놓치게 만드는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. 아, 그렇군요. 네, 조급하게 결정했다가 오히려 장기적인 행복을 해칠 수 있다는 점, 오늘 그 이유를 좀 명확하게 짚어보죠. 네, 좋습니다. 그럼 첫 번째, 기사에서 바로 짚는 게 그 몸이 힘든 단기 현장직이네요. 아, 네, 그거요. 이게 당장 뭐 급여는 나오고 시작하기도 쉬워 보이니까 좀 솔깃할 수 있잖아요. 그렇죠. 접근성이 좋아 보이죠. 근데 이게 왜 은퇴 후에는 특히 조심해야 하는 걸까요? 그게 바로 그 단기라는 점, 그리고 체력 소모가 문제인 거죠. 젊을 때랑은 다르거든요, 회복력이. 아, 맞아요. 확실히 다르죠. 기사에서도 뭐 몇 주 만에 건강에 이상 신호 올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는데 이게 절대 과장이 아니에요. 아, 정말요? 몇 주 만에요? 네, 뭐 허리나 무릎 통증은 기본이고 예상치 못한 사고 위험도 훨씬 높고요. 잠깐의 수입 때문에 뭐랄까 남은 인생의 건강을 담보 잡는 거는 너무 위험 부담이 크죠. 듣고 보니 그렇네요. 건강만큼 또 중요한 게 돈 문제인데. 두 번째 유형은 듣기만 해도 좀 아찔합니다. 어떤 거죠? 무자본 고수익, 재택근무로 대박. 뭐 이런 말로 유혹하는 다단계나 유사투자 권유. 이거는 진짜 피해야 할 것 같은데요. 아, 이건 정말 매우 위험하죠. 특히 은퇴 후에 경제적으로 좀 불안한 마음을 교묘하게 파고드는 경우가 많아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. 그런 심리를 이용하는군요. 네, 기사에서도 지적하듯이 이게 본인 금전적 손실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, 가까운 지인들한테까지 피해를 줄 수 있는 구조예요. 주변에까지요? 네, 그러다 보면 법적인 문제에 휘말릴 가능성도 크고요. 쉽고 빠르게 큰돈 번다 이런 제안은 그냥 일단 의심하고 봐야 합니다. 네, 맞는 말씀입니다.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으니까요. 그렇죠. 그런데 요즘 더 돌봄 수요가 많잖아요. 그래서 그런지 자격증 없이 간병이나 건강관리 서비스에 뛰어드는 경우도 문제라고요. 네, 맞아요. 이것도 상당히 위험합니다. 선한 의도로 시작해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. 아, 그래요? 왜 그런가요? 이게 돌봄 서비스라는 게 상당한 전문성이 필요하거든요. 자격 없이 하는 건 사실 불법이기도 하고요. 아, 불법이군요. 네. 그리고 돌봄받는 어르신이나 환자분께도 위험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본인에게도 위험해요. 신체적으로도 힘들고 감정노동 강도도 엄청나고요. 감정노동도. 네. 그래서 이거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?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정말 위험한 접근입니다. 기사에서도 정식 자격,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다 있죠. 전문적인 준비 없이는 함부로 뛰어들 영역이 아닌 거예요. 그렇군요. 잘 알겠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기사에서 경고하는 건 야간 교대 근무입니다. 이건 뭐 수당이 좀 더 높을 수도 있으니까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잃는 게 더 많다고요? 그렇습니다. 이게 밤낮이 바뀌는 생활이라는 게요. 단순히 피곤하다 이걸 넘어서서 우리 몸의 생체 리듬 자체를 완전히 교란시키거든요. 아, 생체 리듬을요? 네. 기사에서도 나오지만 만성 피로, 수면 장애, 심하면 우울증까지 올 수 있고요. 학 우울증까지요? 네.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가족이나 친구들하고 생활 시간대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. 아, 맞네요.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쉬워요. 돈 때문에 시작했는데 결국에는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고 건강까지 해칠 수 있다는 점.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. 아, 들어보니까 이게 단순히 이런 일은 피하세요. 이게 아니라 은퇴 후에 내 삶 전체를 어떻게 좀 균형 있게 가져갈 것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하고 연결되는 것 같네요. 정확히 보셨습니다. 네. 당장의 수입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건강, 그리고 뭐 법적인 안정성, 가족과의 관계
이런 걸 다 고려해야 한다는 거군요. 오늘 짚어본 4가지 유형이 그런 관점에서 걸러내야 할 대표적인 예시들이었고요. 네, 맞습니다. 중요한 건 피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럼 나에게 맞는 일은 뭘까? 내 삶에 좀 긍정적인 의미를 더해주는 일은 뭘까? 이걸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거겠죠. 아, 그렇죠. 피하는 걸 넘어서 내게 맞는 걸 찾는 것. 네. 오늘 이 기사를 통해 살펴본 여러 위험 신호들 이거 잘 기억하시면서요.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은퇴 후의 나의 경험 또 나의 가치관에 비추어서 정말로 만족스러운 두 번째 커리어는 어떤 모습일지 한번 구체적으로 그려보시면 어떨까요? 네, 좋은 제안이십니다.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에서 얻어갈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성찰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.